안녕하세요, 위드진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2차 과목 중에 작년에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던 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도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겠죠. 우선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합격 방법 혹은 꽈락을 피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행정사 1차와 행정사 2차에 있는 민법 과목의 그 범위가 달라요. 1차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이 시험 범위고 2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법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1차와 2차가 꼭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렇지만 기본적인 민법 총칙이 머릿속에 있어야 계약법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민법 과목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2차 과목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시면 기본 강의는 무조건 필수로 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법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 이런 조문이 나왔고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판례를 조금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강사님을 선택을 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암기를 하는 과목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는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작년 13회 민법 같은 경우에는 5문제, 총 실질적으로는 이제 4문제인데 4문제 중에 한 문제가 40점짜리, 20점, 20점. 1-1, 1-2로 나오는 사례형 문제 1번이 있고 나머지 약술형 2, 3, 4번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약술형도 예전에는 단순 약술형, 예를 들어서 동시행 항변권에 대해서 의의와 요건, 효력을 설명해라, 서술해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4문제 모두가 약술도 약간 사례형이 첨가가 됐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 3-4줄 정도의 약술형 사례 지문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약술 서술을 하게끔 그 말은 결국 논점 파악을 제대로 하고 약술을 해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신 후에 그 후에 본격적으로 암기에 돌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첫 번째, 기본 강의를 꼭 들어라. 두 번째, 법조문은 꼭 암기해라. 이거는 모든 법 과목에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조문이 책에 이렇게 파트별로 중간 들어가 있잖아요. 법제처를 들어가셔가지고 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셔서 계약법만 그 부분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법조문을 따로 출력을 해서 꼭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파트가 몇 조 조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항상 줄기를 잡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의, 요건, 효과 여기까지는 법조문을 바탕으로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가미해서 이제 교수님들의 학설 대립이 추가로 가미가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법조문에 당연히 없겠죠. 판례는 항상 최근 판례, 중요도 있는 판례를 그 법조문에 따른 판례를 가미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판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암기가 아니고 왜 이 판례가 나왔는지 어떤 사실관계로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꼭 스토리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이렇게 갑을 병정으로 나오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림 민법이라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 민법 책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상황에서 사람이 얽혀 있고 이렇게 사실관계가 중요한 민법에서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갑, 을, 병 혹은 정까지 나오게 되면 왜 이런 사례가 나오고 이런 판례가 나왔는지 스토리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조문을 같이 보면서 의의, 요건, 효과, 판례 이렇게 네 가지는 필수 암기고 요 네 가지는 무조건 답안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 네 가지가 답안지에 안 들어가면 당연히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기본 순서를 잡고 외우는 거를 틀을 계속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번의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떤 조문에 대한 의, 요건, 효과를 써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례형이잖아요. 즉 판례를 기초로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이나 혹은 올 초까지 조금 이슈가 됐던 민법 계약법에서 관련이 있는 특히나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뭔가 좀 이슈가 됐던 판결이 있다면 분명히 법률신문이나 일반 기존에 있는 그냥 일반 신문에도 기사가 나오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눈여겨보시는데 거의 저희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희 수험생이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기사를 스크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학원에 강사님들이 최신 판례 중요도 있는 판례를 아마 잘 수집을 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판례는 눈여겨보시면서 왜 이 판례가 나왔는지 혹은 이 판례와 관련돼 있는 조문은 뭐고 논점은 뭔지에 대해서 역행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맞다. 이거 그 판례 얘기네? 라고 눈치를 채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례는 최신 판례를 꼭 챙겨서 보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민법이 꽈락이 가장 높게 나온 이유는 일단은 기본적인 의, 요건, 효과를 다 웬만큼 암기를 해서 나는 잘 썼다. 나는 빵꾸내지 않고 그래도 잘 쓴 것 같다. 설마 꽈락이 나올까? 40점은 넘겠지. 이런 마음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페이지 썼다, 뭐 12페이지 썼다 했는데 30몇 점이 나온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이유는 바로 논점 이탈이에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번에서 모범답안 학원에서도 작년 그 시험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도 약간 혼동이 있을 정도로 논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수님들은 사실 채점을 하면서 점수를 안 주세요. 조금 더 점수를 박하게 주는 과목 자체가 민법이기 때문에 1번 사례에서 논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뭐 따지고 보면 걔도 논점이 될 수는 있겠다. 부수적인 논점이 될 수 있는 걸 주 논점은 빼먹고 걔를 열심히 쓴다고 해서 양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점수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논점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민법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논점 파악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 판례 공부를 하면서 그 판례에서는 어떤 논점이 문제가 됐는지 그렇다면 그 관련 조문은 어떤 건지 요거에 대해서 계속 역행해서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 내가 일일이 판례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렇게 논점을 사례로 역행해서 찾는 게 시간적으로 너무 소모감이 크다 할 때에는 작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올해 학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문제 얘네만 사례형 문제만 찾아가지고 모아서 거기에 있는 모범답안에 있는 문제 소재에 있는 논점 요것만 계속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사례에서는 이런 논점이었구나 이걸 쓰는 거구나 하고서는
약술 기출은 사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에서 사례형 문제에 있는 것만 모의고사 기출을 뽑아서 모범 답안과 같이 뭐가 논점이 됐는지 요거를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논점 파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민법에서 이제 계약법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랑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담보책임 요렇게인데, 요 세 가지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 담보 책임의 문제인데 위험부담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의 문제인데 계약서 체결과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뭘 쓰라고 하는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되고, 언제 불능이 됐는지,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전부 불능인지 일부 불능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형에서 분명히 힌트를 줄 거예요. 그 힌트를 잘 찾아가지고 뭐가 논점인지에 대한 헷갈리는 파트에서는 계속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교과서만, 기본서만 눈으로 이렇게 봐서는 절대 서술형 문제는 써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작업인데, 이게 바로 2차 서술형 시험의 가장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계속 바르면 이제 답이 객관식은 보이니까. 근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백지에다가 법조문부터 다 기억을 해내서 의, 요건, 효과까지 하고 최근 판례까지 다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이게 쓰는 거는 이제 손으로 쓰면은 팔목에 무리가 가기도 하니까 타이핑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말하는 걸로 눈 감고 진짜 백지에다가 떠올리면서 줄줄줄줄 말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교과서를 눈으로 바른다고 해서 바로 써지지 않는다라는 게, 그래서 눈을 감고 다 덮고 방금 본 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해한 단어와 법조문에 있는 단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기억이 안 나고 법조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써야 되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답안지에 쓰면 점수를 당연히 못 받습니다. 그리고 8번째, 2차 답안지에서 가장 중요한 채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쳤을 때 본론 되게 중요하겠죠. 중요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사례형 문제에서는 서론, 문제 제기가 가장 중요해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답안지를 교수님들이 채점을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꼼꼼하게 다 이렇게 본론 부분을 보지는 않으시거든요. 물론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논점 이탈에서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1번의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 그 부분에 나는 이 문제가 뭘 쓰라는 건지 나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본론에 이런 내용을 써내려 갈 거야 라는 거를 1번에 딱 인상 깊게 딱 써놔야 돼요. 거기에서 논점 파악이 제대로 돼서 나는 뭐가 문제가 됐고 이거를 알아볼 거야 라고 딱 서론에 써버리면, 일단 교수님들이 본론에서 약간 요건이 조금 부족하고 효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본 방향을 잘 잡고 내용을 얘가 알고 썼구나 라는 인상을 가지면 분명히 점수를 주시거든요. 완전히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점수를 주면서 꽈락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재를 잘 작성을 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논점 파악 연습하는 거랑 똑같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째, 고득점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고득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과목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1교시는 민법이랑 절차론 두 과목을 치잖아요. 이 두 과목을 100분 동안 치는 거라 50분, 50분 이렇게 해서 시간 분배가 잘 돼야 되는데 나는 민법을 잘 써서 고득점을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민법에 시간 할애가 너무 들어가게 되면 자칫하면은 절차론에서도 충분히 꽈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얻는 거는 사실 절차론이 좀 더 점수 얻기가 편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는 세부 법령들이 그래도 암기만 잘 되면 충분히 써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론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법이 점수가 엄청 좋은 고득점은 나오지 않고 한 54점인가 53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1번에서 점수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조합 문제를 조금 날려먹은 게 있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풍부하게 더 많이, 나 이만큼 더 많이 알아요 라고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안 됐어요. 물어보는 것만 쓰는 것도 시간이 꽉 찼기 때문에 그러고 저는 바로 절차론으로 들어가서 절차론도 그래서 이제 50점대 초중반 정도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정말 정확하게 잘 하셔가지고 어떤 한 과목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하지만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 민법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론도 잘 썼는데 뭐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다 했을 때 이제 보론으로 민법에서 뭐 추가 논점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거기에는 뭐 추가적으로 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추가 보론을 적으면 가점을 조금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교시, 2교시 딱 이렇게 2교시 동안 두 과목씩 시험을 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꼭 잘 하셔가지고 뭐 하나 꽈락이 나지 않도록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